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주부입니다.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한 지 이제 딱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도 메인 카메라가 네 번째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새로 바꾼 이 소니 A7C, 너무 초보 유튜버는 아니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기술적으로 또 막 완벽할 수 없는 유튜버들을 위한 장비 소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요, 소니 A7C를 제가 소니로부터 지급을 받았고요, 뭐 금전적인 협찬은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카메라를 구입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 꼭 보셔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배터리가 너무 짧은 카메라는 안 됩니다. 아무리 보조 배터리나 여분의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더라도 너무 짧으면 번거롭고 귀찮고 영상 뭐 찍다가 뭐 꺼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고가 생겨요. 잘 찍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가 없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1인 크리에이터들은 영상을 앞에서 찍는 모습을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 때문에 배터리가 너무 짧은 카메라는 비춥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셔야 될 거는 무게예요. 집에서 뭐 고정을 해놓고 찍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간단한 이동 시에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나 혹은 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는 카메라는 손에 딱 잡히고 무게가 너무 무겁지 않고 찍기 편한 카메라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스윕을 안 되는 거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소니를 안 썼던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외부 모니터라든지 다른 기기랑 연결을 해서 내가 찍는 화면을 뭐 모니터링을 하면서 쓴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구비를 하면 얘가 무거워지고 커지기 때문에 또 얘의 장점이 굉장히 많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스윕을 대는 거 꼭 챙겨 보셔야 됩니다. 포커스, 그리고 손떨방. 항상 고정을 시켜놓지 않는다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내가 찍는 화면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 이유가 뭐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꺼지나 안 꺼지나, 구도가 맞나, 그리고 포커스가 맞느냐입니다. 포커스가 나간 영상은 그냥 뭐 버려야 되는 영상이죠. 그럼 제가 A7C를 쓰면서 느낀 점들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소니에서 조금 싫었던 점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A7 마크 3 같은 경우에는 FHD의 화질이 약간 살짝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4K로 촬영을 하고 출력을 뭐 FHD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A7C는 FHD가 쓸만합니다. 그래서 FHD로 주로 촬영을 하고 업로드를 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물론 4K 영상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제가 그간의 소니 카메라의 단점이라고 느꼈던 부분은 바로 이 액정의 퀄리티예요. LCD 액정이 좀 색감이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 찍었을 때랑 여기서 확인할 때랑 색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맞춰서 찍기가 좀 어려웠고, 게다가 LCD 액정의 밝기가 좀 어두운 편이어서 충분히 밝기를 밝게 설정을 해놓고 찍었다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보면 너무 밝게 찍혀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A7C 같은 경우에는 액정의 어떤 색감의 정확도라든지 밝기 같은 게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A7C에 좀 빨리 적응을 해서 바로바로 쓰셔야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선이 됐어야 하는 점이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얘가 풀프레임이에요. 풀프레임 센서를 가지고 있는데도 정말 크롭바디만큼 작죠. 게다가 가벼워요. 제가 항상 이 손목 타령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얘는 들고 있어도 크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물론 손이 큰 남자분들이 이게 들고 있으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작기 때문에 내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남죠. 손이 좀 작은 남자분들까지는 저랑 비슷한 느낌으로 얘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색감인데요. 물론 이 색감이라는 것은 어떤 렌즈와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또 내가 이 색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저는 그냥 후보정을 거의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얘 바디의 색감이 이전에 소니랑 좀 달라요. 그래서 소니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뭔가 얘만의 화사한데 이 색 표현이 굉장히 잘 되고, 특히 붉은색을 되게 잘 잡아주는, 그래서 제 얼굴에서 이 메이크업이라든지 홍조라든지 이런 거를 정말 예쁘게 잘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로 카메라를 갈아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픽처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러시나 필터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잘 맞는 조합을 찾으시면 후보정을 정말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가지의 픽처 프로파일이 있고요. 또 그리고 픽처 프로파일 적용 안 하는 것까지 있으니까 11가지의 색감으로 영상을 찍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장점은 포커스예요. 오토포커스.
뭐 내가 뭐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뭐 옆으로 빠졌다가 나왔다가 지금 포커스 굉장히 다 잘 잡고 있죠. 사실은 그 초점 맞추는 것 때문에 셀프로 촬영 못 하겠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얘 오토포커스 너무 좋으니까 혼자 찍을 때 그 스트레스가 진짜 한 10분의 1로 줄어든 것 같아요. 왜냐면 망하거나 사고가 날 일이 없으니까. 저는 A7C의 4가지 렌즈를 함께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먼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가장 가볍고 또 줌 렌즈라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렌즈입니다. 초점이 진짜 미쳐가지고 안 돼? 너무 잘 잡아. 또 35mm는 내가 눈으로 보고 예측했던 화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가장 대중적인 단렌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1.8 렌즈이기 때문에 무게가 굉장합니다. 진짜 무게가 가벼워요. 그리고 이게 지금 35mm 렌즈인데요. 이 정도 화각이 나옵니다. 이 20mm의 화각은 광각으로 보이면서도 왜곡이 크지 않아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화각이에요. 팔을 쭉 뻗었을 때 이 정도 화각이 나오는데요. 이건 f1.8 20mm 렌즈. 셀프캠을 찍을 때 화각이 유용하죠. 굉장히 넓죠. 제 주변까지 굉장히 다 잘 잡히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색감이 정말 예쁘죠. 오토포커스. 오토포커싱 장난 아니에요. 색감도 되게 예쁘게 잘 나오죠? 그리고 이건 2470 화각을 가지고 있는 렌즈예요. 게륵 렌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렌즈와 A7C의 색감 조합은 정말 최고입니다. 하지만 1kg에 육박하는 다소 무거운 무게 때문에 A7C의 장점이 좀 가려지기도 해요. 가격도 좀 비싼 편이고요. 영상을 좀 잘하는 친구가 임시로 이제 저를 도와줬었거든요. 근데 그때 찍었던 영상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친구의 그 조합 그대로 지금 카메라 세팅을 바꾼 거예요. 저를 A7C로 인도해줬던 그 친구를 제가 불러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이거 가전주부님한테 추천했던 이유는 일단 가전주부님 피부 색깔이랑 이게 너무 예쁘게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찍어준 영상들이 제 스스로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언니 이거 참고 자료 띄워주길 바래. 나도 엄청 마음에 들어. 아무래도 가전주부님은 혼자 촬영하는 일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오토포커싱을 잘 잡는 카메라가 또 있을까? 또 쇼핑몰 촬영을 하고 또 상세 페이지 만드는 외주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고퀄리티의 사진 작업을 할 수 있는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어요. 제가 여행 브이로그를 찍기 때문에 영상 촬영에 있어서는 스위블도 돼서 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가 필요했고, 오토포커싱이 잘 돼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제 모습 또는 제가 찍고 싶은 것을 빠르게 잡아낼 수 있는 카메라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A7C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고사양의 카메라 치고는 굉장히 무게가 가벼워요. 그리고 저는 A7C의 색감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마크3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았잖아요. 그래서 마크3를 그냥 구입할 것인가 A7C를 구입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했는데 마크3보다 A7C의 색감이 훨씬 더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3랑 A7C를 고민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A7C는 슬롯이 한 개예요. 혹시나 데이터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할 수 없다는 점, 하지만 간소화했기 때문에 카메라가 좀 더 가벼워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 사이에서 많이 고민을 했지만 아무래도 카메라는 색감과 팔에 힘이 많이 없어. 그래가지고 가벼워야 된다는 점, 그리고 카메라 수음이 좋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가전주부님처럼 혼자 영상을 찍는 유튜버들한테도 최적화돼 있고 멀티적인 일을 하는 사람한테도 최적화돼 있다고 생각해요.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지만 손이 큰 분들에게는 밑에 액세서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그립감을 보정해줄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금 메모리 카드가 싱글 슬롯인 것을 조금 전문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날리거나 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가 한쪽에 있는 게 조작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얘는 충전 단자랑 메모리 카드는 왼쪽에 있고, 그리고 지금 배터리는 오른쪽에서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뭐 익숙해지면 괜찮겠지만 약간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렌즈 욕심을 내가지고 고가의 렌즈, 무겁고 큰 렌즈로 가게 되면은 바디가 작은 게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묻지도 말고 사라고 하는 게 A7C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정말 대세 카메라인데요. 소니가 지금 풀프레임에서 1등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편의상도 굉장히 개선이 됐고 또 소니만의 오토포커스 이 장점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정말 오토포커스만 보더라도 얘를 구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1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최적화된 그런 카메라인 것 같아요. 2021년 장비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